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인벤토의 기본 값으로 쭉 이제 사용을 해 왔는데, 오늘 그 인벤토의 각종 설정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내 구매에 맞게 뭐 단축키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설정을 좀 변경을 해서, 나한테 맞는 설정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2019 버전부터는 이제 좌표계 방향이 또 이제 바뀌어서 좀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계 방향 그거를 좀 임의로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벤터 저는 이제 2015 버전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인벤터 2015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인벤터에 들어와서 매트릭 스탠다드 밀리미터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가장 처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그 최근에 저한테 질문 주셨던 좌표계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버전은요, F6번 눌러볼까요? 자, 들어오면 F6번 바로 누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F6번 누르시면은 등각 보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XY가 이제 항상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2019 버전이신 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F6을 눌렀더니 XY가 이렇게 바닥에 깔린 형상이 아니라 XY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요렇게 X가 여기고 Y가 이쪽 방향, 여기가 Y가 되게끔 여기가 X, 그리고 Z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좌표계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질문 주셔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원래대로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즉 지금 현재 이제 2015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Y가 이렇게 위로 바뀌게 되고 위에 있던 Z는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2019 버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질문을 주셔갖고 2015 버전처럼 이렇게 XY가 바닥에 깔린 형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2015 버전이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일단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반대로 이제 Y가 위로 올라오게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여기 뷰 큐브를 이용해서 여기 정면, 자, 정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Z가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큐브의 위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Y가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XY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 요 자그만 네모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은 XY가 이제 위로 향하는 형태로 이제 등각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상태라고 해도 F6번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변해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면을 선택하고 화살표 한번 돌리고 오른쪽 상단 눌러서 요 XY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우리 2019 버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XY가 밑으로 오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요 버튼 누르고 제가 이제 요 좌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리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요 안에 들어가면은 뷰에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뷰에 맞춤 클릭. 자, 원래는 F6번 누르면 이제 XY 다시 밑으로 깔려야 되는데, 자, F6번 눌러볼게요. 자, F6번 눌렀더니, 이 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버튼 눌러서 방향을 바꿔놓고, 뭐 뒤집어 놓기도 하고, 다시 한번 F6번. 그러면은 XY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 이제 F6번 누르게 되면은 정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2015 버전이신 분들은 그대로 둬도 상관없지만 2019 버전이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XY를 바닥으로 깔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요거 눌러주시고 밑에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XZ가 되겠죠. 자, XZ인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XY가 바닥으로 있는 형상 이렇게 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색 요 자그만 네모에 마우스 오른쪽 현재 뷰를 뷰에 맞춤. 자, 그럼 이게 이제 홈 뷰가 돼서 F6번 누르게 되면은 항상 이 좌표의 방향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2019 버전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2018 버전, 17 버전에서도 이렇게 바뀐 건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2018이나 2017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고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옵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점에 플러스를 눌러서 저는 정면 XZ를 누르고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XZ에 스케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아무거나 네모 하나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으로 네모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50짜리 정도, 치수 기입으로 50에 50짜리 50 50. 자, 이렇게 놓고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옵션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상단에 도구 안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옵션 창이 열리면서 제가 자주 좀 사용하는 거 좀 위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치수의 크기가 너무 작게 보인다. 좀 약간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치수를 좀 크게 놓고 보고 싶은데 치수 기입을 했는데 항상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더라. 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스케치를 그리는데, 라인을 그리는데 이제 갖다 대면 이제 녹색 점 같은 게 뜨잖아요.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캐드에서는 오스냅 기능이랑 비슷하게 특정 점을 낚아채는 기능인데, 이런 녹색 점도 좀 작게 보이더라, 그렇죠? 작게 보여서 눈에 잘 식별이 안 되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상황 같은 걸 건드리면 이제 같이 커지게 되는데, 치수의 크기 및 이 녹색 점들의 크기를 좀 키워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옵션에서 일반에서 주석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석 축척의 1을 제가 2로 바꾸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나와 볼게요. 어떤가요? 자, 일단 숫자가 커졌죠. 2배로. 자, 스케치에 가서 라인을 가지고 갖다 대면은 녹색 점 또한 2배로 커져서 확실하게 식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력이 조금 안 좋거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석 축척을 건드려 주시면은 조금 더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구에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사용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색상인데요. 자, 색상에 들어오시면은 요 바탕의 색상이 좀 진한 회색이다 보니까 선을 그릴 때 좀 구별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잠깐 닫고 나올게. 저는요, 라인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구성선들이 뜨거든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이러한 점점점점 구성선들이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진한 회색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바탕 색깔을 조금 밝게 바꿔주면은 이런 구성선 같은 경우를 좀 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도구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다시 들어가서 색상에서, 저 같은 경우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뭐 다른 거 다 눌러봐도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저는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하늘색인데 기본은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해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색깔이 조금씩 점차 변경이 됩니다. 자, 근데 그라데이션보다는 저는 단색을 좋아합니다. 해서 그라데이션 안에 들어가면은 일색상.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색이 단일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 걸 좀 밝게 보이게 할 때 좀 좋다는 거죠. 이런 거 나와 볼까요?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밝게 보이게 합니다. 자, 스케치에서 라인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갖다 대면은 이제 구성선이 어떤가요? 좀 상대적으로 좀 점이 좀 밝게 보이죠? 보시면은 이런 구성선들이 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식별이 잘 될 수 있겠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탕 색상도 바꿀 수 있겠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값을 두고 쓰는데, 가끔가다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집에 설치된 게 보니까 뭐 이렇게 색상들이 이렇게 약간 회색조가 아니라 약간은 컬러풀하게 이런 아이콘들이 되어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하셔갖고요. 요걸 건드려주면은 기존의 이제 아이콘 색상이 이렇게 약간 회색 계열이라 보면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좀 바뀝니다. 일단은 원래대로 해놓고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3D 모형에 가면은 약간 회색 계열이죠. 지금 보면은 그쵸? 근데 도구에서 옵션에서 이렇게 바꾸고 나오시면은 자, 3D 모형에 넘어가 봤더니 이게 컬러풀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 바꿔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제가 자주 보는 옵션 사항이 스케치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이걸 스케치 종료하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을 뭐 넉넉하게 뭐 50mm 정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스케치를 앞에 면을 찍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갖다 대고 이제 클릭은 안 할게요. 갖다 대기만 하고 살짝 움직여주면은 이런 선이 자동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진하게 회색 선이, 검정색 선이. 이런 선이 자동으로 투영되는 거. 이 기능입니다. 이런 선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었고, 이 선상에다가 찍게 되면 바로 구속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 선에다가 바로 그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그 선에서 움직이는 거죠. 넘어가지는 않고.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죠. 바깥으로는. 이 선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자동 투영되는 이제 기능인데,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그 건드렸던 그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기본값은 체크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은요. 자,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은 선이 이게 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이 안 걸려요. 이 선상에. 그러니까 뭐 대충 맞춰서 그린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그린다고 하지만 얘는 이제 구속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막 움직여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넘어가거나 치수 기입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기본값은 되어 있는 게 좋으세요. 근데 혹시라도 작업을 하다가 가끔 이상하다. 예전에는 라인을 가지고 갖다 대면 선이 투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옵션에서 요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요거를 건드려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요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뭐 약간 뭐 호불호가 있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좀 체크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F6번 눌렀고요.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제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 건 기본으로 해제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뭐 이 내용 자체가 글이 좀 비슷한데 좀 이제 잘 구별이 안 가실 거예요. 이 밑에 거는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면에 있는 모서리들이 전부 다 투영이 됩니다. 지금 얘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건드려준 선만 이게 투영이 된다고 보면은 요 세 번째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은 내가 이 면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면을 끼고 있는 모든 모서리의 선이 그냥 무조건 이런 녹색 선으로 자동 투영이 되어 버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체크하고 나와서 자, 스케치 버튼 눌러서 요 면을 찍고 들어갑니다. 띡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가요? 이미 4개의 모서리 선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스케치 마무리 해서 돌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돌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미 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선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돌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돌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좀 테스트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사용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요놈을 이제 다시 해제했고요. 저는요 해제해놨고 요 네 번째
요놈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제어하냐면은 요 네 번째는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스케치를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원하는 면을 찍게 되면은 찍는 동시에 그 면이 스케치면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이 내가 선택한 면이 똑바로 저한테 이제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옵션에서 요 네 번째 걸 해제하게 되면은요. 제가 스케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어떤가요? 이면을 찍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면이 똑바로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스케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그려도 되고 이 상태에서 뭔가를 그려도 되고 또는 우리가 강제로 큐브를 이용해서 위에 면 찍고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 그렇죠? 이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옵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번째 거는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체크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면을 찍고 스케치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면이 저한테 똑바로 보여지게 되겠죠. 다시 체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주 쓰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 표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그리드선 요놈이 가끔 가다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그리드선은 그리드선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드선이 체크가 되어야지만 이 작은 그리드선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축은 뭐냐면은 우리 스케치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길다랗게 선이 있죠. 그게 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리드선부터. 그리드선 체크하고 나와 볼게요. 자, 그럼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로 위에 면을 찍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그리드선이고, 이게 그리드선이라고 보면은 이건 십자가, 이건 축이고 축. 이건 축입니다. 축이고 그리드선은 요게 그리드선이고 요런 게 그쵸? 자, 요런 게 그리드선이라고 하면은 작은 그리드선은 그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게 있는 요 놈들이 작은 그리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드선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칸 한 칸을 좀 여러분들이 오밀조밀하게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 이 그리드선을 나오게 했으면 이제 화면 하단에 보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그리드로 스냅하기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체크되면서 라인을 그릴 때 갖다 대면 이제 그리드를 정확히 잡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 칸 한 칸 움직입니다.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그리드 사이사이를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시 끄면 되겠고요.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 다시 들어와서 작은 그리드선을 끄게 되면은 작은 그리드선 끄고 나와 보면은 이렇게 큰 굵직한 그리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요거 그리드선 해제하겠습니다. 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십자가를 없애고 싶을 때 이걸 체크 해제하고 나와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다 지워볼까요? 이거를 돌출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 스케치 마무리 해야겠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 확인. 자, XZ에 스케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점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안 보이죠? 그러면 라인 갖고 그냥 원점에서 찍어서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이제 선을 가리니까 불편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상초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축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보이게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끄고 작업해도 상관이 없겠더라. 그리고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이것도 최근에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인데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치수 기입을 이렇게 저처럼 클릭하면은 이렇게 요 창이 자동으로 뜨면서 이제 치수 입력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 거는 어떻게 되냐면 치수 기입을 이렇게 클릭했더니 이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되더라. 치수 편집하려면 일일이 더블 클릭으로 편집을 해야겠더라. 이렇게 불편하더라. 라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마찬가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면은요, 이 왼쪽에 보면 이제 2D 스케치 구조 조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일반 치수의 작성 시 치수 편집, 요게 해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해제해 놓고 한번 해볼까요? 해제해 놓고 나와서 보면은 스케치에서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지워야겠다. 자, 치수 기입을 해보면은 클릭 이렇게 바로 그냥 기입만 되죠. 편집하려면은 천사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는 거야. 불편하죠. 그래서 도구에서 옵션에 요 스케치 안에 있는 구속 조건 설정에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이놈을 체크하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뜨면서 바로 입력만 하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2D 스케치의 구조 조건 설정에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추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추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캐드처럼 원하는 오스냅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해제를 해 놓으시면은 그 오스냅은 잡히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캐드도 뭐 그렇지만 이제 모두 선택해 놓고 사용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두 선택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조건 추정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뭐 평행 및 직각, 수평 및 수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복이 되는 그 구속이 뜰 경우에는 평행 및 직각을 우선적으로 잡아라. 뭐 이런 의도 같긴 한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하다 보면은 임의로 이제 그려놓고 강제로 구조 조건 부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 부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를 인벤토를 들어오게 되면은 F6번 눌러서 원하는 스케치면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설정이 지금 새 스케치 없으면 이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XY 평면 요거를 설정하고 하시게 되면은요, 잘 보세요. 요거를 설정하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XY 평면의 스케치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서 F6번 누르고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보면은 이 방법은 인벤토를 키고 파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XY 평면에 스케치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열어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은 저는 그때그때 원하는 면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XY야. 그러면 뭐 이거 선택하고 하시면 되죠. 확인.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울게요. 지우고 이거를 그냥 끄잖아요. 이렇게 끄고 뭐 스케치 모드 종료 확인. 그리고 뭐 저장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부품을 한번 클릭하고 돌아와 볼게요. 어떤가요? 이상하다. 스케치 바로 들어와 있죠. 이거 보세요. XY 평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가요? 그렇죠?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바로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부품에서 요 놈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했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령어 단축키 설정하는 것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명령 단축키 설정하는 거 한번.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색 스케치 없음으로 이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일반에서는 주석은 뭐 2, 그리고 뭐 색상은 이렇게, 스케치에서는 뭐 설정해서 뭐 이렇게, 그쵸? 다 확인했으면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바꾸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 옵션 옆에 그 사용자화, 그 옆에죠. 사용자화를 누릅니다. 사용자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뭔가를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화라는 창이 열리게 되겠고요. 키보드에 누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범주는 내가 스케치를 이제 자주 사용하니까 스케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스케치와 관련된 이제 명령어들이 쭉 뜹니다. 그럼 보면 키가 이제 5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2점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가 2점 사각형 왼쪽에다 클릭을 하고 R로 그냥 표기해 볼게요. R.
자, R을 입력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이 별명에 지정된 기타 명령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 단축키는 쓸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캐드랑 똑같이 할까요? REC까지 쓸까요? REC. 한 글자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P에서 쓰셔야 돼요. 뭐 T라든가 이거 또 있죠. T도 있죠. 아니면 뭐 컨트롤 R이라든가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R 눌렀더니 되네요. 그렇죠? 컨트롤 R 그리고 닫기. 자, 그럼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XZ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R.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제가 확인 버튼 안 눌렀네요. 저 보니까 사용자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사용자와 들어가서 키보드에 범주는 스케치로 바꿔놓고요. 지금 취소됐죠.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키에 눌러서 컨트롤 R 눌러주시고요. 이점 사각형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밑에 확인 버튼이 뜨죠. 이거 안 눌렀습니다. 좀 전에 제가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스케치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R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자화에 들어가서 또 다른 건 바꿔볼까요? 키보드에 스케치. 그래서 우리 자주 사용하는 게 뭐가 있나요? 목깎기. 목깎기는 뭘로 할까요? 컨트롤 F 할까요? 컨트롤 F. 그리고 마찬가지 그 옆에 목깎기 명칭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고 나옵니다. 자, 컨트롤 F, ESC 한번 누르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나오죠. 5 쓰고 나서 클릭하면 바로 라운딩 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F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명령 바꾸는 게 어렵진 않죠. 오히려 뭐 캐드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명령,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도 아마 뭔가 지정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확대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1을 못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확인해 보시고요. 컨트롤이 안 되면 뭐 알트도 가능합니다. 알트, 뭐 시프트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피처, 여기서 스케치 밑에 스케치된 피처, 스케치된 피처에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뭐 구멍이라든가 돌출, 이런 거. 돌출은 이제 지금 단축키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프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L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조합해서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T 이런 것도 컨트롤 시프트 T 뭐 알트 T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써도 되겠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중복되지 않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지금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도면 요거를요 제가 이제 템플릿을 하나 만들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응용 프로 옵션이라든가 뭐 각종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인벤터 열 때마다 나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싶어. 그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설정이야. 그럼 그걸 아예 템플릿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템플릿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매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럴 수가 있거든요. 해서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콘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이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누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템플릿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는 뭐 이름을 내 파트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인벤토를 꺼볼게요. 인벤토를 끄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예 인벤토를 다 종료시킵니다. 자, 인벤토를 다시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켰는데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 매트릭에 들어왔고요. 자, 매트릭에서 뭐 기존대로 이렇게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든 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보면 이제 템플릿 여기에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템플릿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여기 보면은 내 파트 공간이라는 내가 저장했던 그 이름이 보이죠? 이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작성 또는 이놈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 봤더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위에 상단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스케치 F6번 누르고 들어가서 원하는 스케치에 들어가면은 기타
컨트롤 R 뭐 이런 거라든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치수의 크기라든가, 그쵸? 그리고 이런 녹색 점 크게 보이는 것들이라든가 기타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 빈 도화지를 그대로 템플릿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템플릿을 열게 되면은 원하는 스타일로 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지금 오늘 설명한 부분은 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만 설명드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제 스타일에 맞는 그대로 한번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시간 날을 잡아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